오늘장 미인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지난밤 뉴욕 증시는 노동절로 휴장이었고요. 유럽을 보면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 그 우려감 이런 문제 때문에 또 하락으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증시 오늘도 뭐 쉽게 풀어가고 있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죠. 장 출발할 때만 해도 오늘은 좀 올라가나 싶기도 했는데 초반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화요일장입니다. 네, 오늘은 자동차 부품주와 또 바늘과 실과 같은 관계죠. 메타버스와 5G 관련 종목들 좀 강한 흐름 보이는 하루네요. 네,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대진표를 짜봤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미인주 투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특별한 분들이 나오셨는데요. 네, 뽀로로를 닮은 이정호 전문가님 그리고 루피를 닮은 김영호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 멋진 분들과 함께하는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8개 특징주 꼽아드렸는데요. 지금부터 그 대진표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부터 만나보시죠. 5G가 요새 자꾸 보입니다. 오늘도 두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최근 공급 계약 소식과 함께 6G 시대는 이 종목이 핵심이라는 평가와 함께 탄력받고 있는 RFHIC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노와이어리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5G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라운드 2차 전지 관련주와 카메라 모듈 관련주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E&D, 매연 저감장치와 배기가스 정화형 촉매를 하는 기업이죠. 2차 전지 소재 사업하는 기업이고요. 증권가의 촉매 소재 매출 비중 확대 전망에 따라서 오전장에 급등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한편 카메라 모듈 업체 나무가는 오늘 IT 부품주들의 반등 흐름에 힘입어서 상승하고 있네요. 이 두 종목 간의 대결 2라운드에서 확인하시죠. 자, 이어서 3라운드의 대결입니다. 이번에는 요새 각광받는 자동차 부품, 그리고 조선 기자재 종목들의 대결을 꾸며봤습니다. 먼저 현대차와 기아의 견조한 수출 소식으로 인해서 시장에서 돋보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죠. 테슬라 관련주로도 불리고 있는 명신산업 있고요. 자, 상대는 조선사 수주 증가로 인한 수혜 기대감을 강하게 받는 조선 기자재 종목이죠. LNG선 분행자를 만드는 동성화이텍입니다. 3라운드의 승부도 기대해 주시죠. 네, 마지막 4라운드 2차 전지 소재 관련주와 전력 관련주의 대결입니다. 덕산 테코피아와 현대 일렉트릭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덕산 테코피아는 미국에서 전해 공장이 증설된다는 소식에 기업 가치 재평가 기대감을 받고 있고요. 현대 일렉트릭은 국내외 원전과 신재생 사업 확대와 중동과 미국 등 선박화 관련 수주 규모 증가 소식에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죠. 이 두 종목 간의 대결까지 8강에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장 8강의 1라운드 딱 보시면 느껴지시죠? RFHIC 대 이노와이어리스. 네, 5G 관련된 종목들의 대결입니다. 네. 일단 여러분의 선택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섹터 전반적으로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G 통신 장비주들 이야기인데요. 그동안 사실 너무 좀 주가도 죽어 있었고 많이 소외가 됐었던 게 5G 그렇죠. 관련된 종목들이죠. 자, 그런데 최근에는요, 삼성전자 이음 5G 이야기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정부에서도 네옴시티 관련해서 5G 수출 쪽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 좀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김영호 전문가님, 네. 5G의 이번 상승세 이거는 진짜 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네.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주가가 내려오기도 했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런 주가의 위치이긴 하나 여전히 이 인프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여전히 조금 저는 보수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매크로 환경은 확실히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결국에 이 5G들의 이런 시가총의 크기 자체가 많이 작아지고 있는 반면에 5G에 대한 이런 사업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 이제 5G 시장 자체는 이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빠르게 동향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 정부 같은 경우에 6G 통신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R&D 연구개발 쪽에 9천억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2026년까지 거의 세계 최초로 초기 기술을 시연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5G에 대한 그런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이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심리는 여전히 좋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6G가 된다고 해서 5G도 지금 제대로
통신이 안 되는 마당에 저번에 이제 최인태 전문가님께서 그 강남에 가야 네. 그게 이제 5G 뜬다고 볼 수 있다고. 연결 네. 참 어렵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지나가는 자동차 지나가는 길에 이제 5G 키니까 잘 되더라고요. 아, 네, 그런가요? 확실히 이제 아직 광역에 대한 이게 문제들이 아직까지는 네.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6G가 나오더라도 6G에 대한 그런 산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5G에 네. 대한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5G와 지금 6G를 같이 상용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거의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노키아, 에릭스를 향한 그런 5G 관련 부품 시스템 공급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관심을 일단은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오픈랜 도입에 대해서 지금 우호적인 환경이 결국에 조성이 되고 있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법에 서명을 했잖아요. 네. 거기 안에서 이제 오픈랜 기술 활용을 통해서 이런 5G 무선 공급망 경쟁력 강화에 10억 달러 자금을 강화한다.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5G 산업에 대한 그런 매크로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최근에 이 인도의 대표 통신사라고 할 수 있는 에어텔이 화웨이를 제외하고 아무래도 미중 갈등에 대한 영향이 있겠죠. 화웨이를 제외를 하고 나서 삼성을 장비 공급사로 선정한 부분도 이 오픈랜 도입과 관련해서 좀 의미 있는 움직임이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섹터가 저는 이 5G 중에서 스몰셀 시장이다. 네. 즉 이 환경, 매크로 환경 자체가 지금 투자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미흡하다 보니까 전체 광역대를 조금씩 보완을 할 수 있는 중간중간에 그 소형 중계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런 종목들이 나왔는데 이런 스몰셀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G, 6G가 통신사업으로 변화가 될 이런 반도체, 중요한 반도체 산업 속에서 결국에는 이 스몰셀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금 기가헤르츠에서 테라헤르츠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대역 자체가 넘어가고 있는 시장이 6G인데 네. 그 6G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본다면 이 스몰셀의 관점에서 굉장히 이 중계기 중간중간에 이렇게 기술을 커버를 하면서 기술력이 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5G를 보신다고 한다면 스몰셀 시장을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사실 저희가 얼마 전에도 5G 관련된 이야기를 좀 풀어봤었죠. 그랬었죠. 네. 자, 그런데 그때와 김용호 전문가의 관점은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이번에 상승 탄력이 이전의 흔적들에 비해서 조금 길게 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관점이시고요. 자,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신 게 스몰셀 관련된 종목들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네, 이정우 전문가님, 김영호 전문가님께서는 5G 시장 확실히 매크로는 좋아지고 있지만 이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아직까지는 좀 회복되지 못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5G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제목에서부터 네. 진짜 달라 보인다. 이 네. 진짜 솔직히 말해서 5G에 네. 대해서 이번 연도 되게 많이 속았다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네. 가짜 그 잔펀치가 많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 정부 들어오면서도 네. 5G에서 6G로 가면서 대대적인 투자를 하겠다. 이런 부분 맞아요. 때문에 잠깐 정권 바뀔 때 잠깐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올라갔던 경험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본다라면 조금 많이 달라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면 어떻게 본다면 미래와 사이로 가면 갈수록 이런 통신 설비나 이런 부분 속도는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네. 그런 부분도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되게 많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요. 그리고 정부에서 이번에 나온 것처럼 해외 수출 관련해가지고 건설, 원전 이런 부분만 하지 말고 5G 교통망까지 패키지로 하자 이런 부분 전략화를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5G는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지금 내수에 위험하는 게 아니라 이게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더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는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5G 도입률이 되게 빨랐습니다. 네. 다른 전 세계에 비해서. 근데 다른 뭐 동남아나 인도에 비해서는 되게 더 빠르다고 느끼는데 이런 나라에서 이제 점차 5G가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더 매력적으로 느끼게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네. 5G는 이제는 갈 것 같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오르다 말았던 거는 확실히 좀 다른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5G 통신 장비주들이 관련된 이야기를 좀 풀어드렸습니다. 사실 뭐 5G 관련된 투자들이 계속 지연이 되면서 지금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5G 통신 장비주들 주가 정말 많이 떨어졌고 소외가 됐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잠시 오르는 시기도 있었지만 여지없이 배신이 되는 이런 시기들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여러분들께서 야, 이 5G 이번에 진짜 갈까 항상 의구심이 많이 드셨거든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풀어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이 5G 통신 장비주들에 대한 전체적인 비율을 한번 살펴드렸으니까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종목 대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8강의 1라운드로 지금부터 들어가 볼 텐데요. 두 가지 종목을 꼽아봤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그 5G 종목들 가운데서도 강한 기세를 보여주는 RFHIC 대 네. 이노와이어리스의 대결입니다. 자, 여러분의 선택 기다려 볼 테니까요. 더 낫다고 판단하시는 종목들을 골라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네. 지금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이정우 전문가님, 아무래도 강한 녀석들에서 좀 티켓을 획득하고 싶은 RHFIC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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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FHIC로 네, 본인의 거기로 추천주를 갑니까? 또 골라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RFHIC, 은서 앵커가 고른 줄 알았어요. 자, 이정호 전문가 의견은 RFHIC로 갔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김영우 전문가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께서는 어디로 가실까요? 저는 아까 스몰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게 바로 이노아이어리스입니다. 아하, 이렇게 타겟팅을 하고 들어가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노와이어리스와 RFHIC 각각 한 표씩 받았습니다. 자, 네. 그러면 어떤 이야기로 각자의 선택 종목들을 매력 어필을 해주실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이정호 전문가님, RFHIC가 더 낫다고 보시는 이유 어떻게 보실까요? RFHIC가 더 낫다라고 하는 거는 이노아이시스보다는 뭐랄까 너무 5G만 집중적으로 돼 있다고 한다면 RFHIC는 네. 트랜지스터나 증폭기 네. 이런 전력 증폭기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5G뿐만 아니라 이노와이어리스는 너무 5G에만 편향되어 있다. 네, 맞습니다. 어. 약간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기 네. 때문에 RFHC로 갔고 지금 어떻게 본다면 다른 5G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KMW 그리고 오이솔루션 네. 이런 종목들은 반토막을 떠나서 세 토막 정도 났습니다. 그 종목들이 사실 그 5G가 처음에 올라갈 때만 해도 네, 맞습니다. 뭐 누가 봐도 대장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 2019년인가요? 18년 그때 거의 1년 내내 KMW 얘기만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만큼 잘 갔던 종목들이 있는데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존에 5G로만 특화됐던 종목들이 잘 갔었다. 네. 근데 지금같이 좀 시장이 어려울 때는 어느 정도 주가 방어나 다른 쪽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 주가를 방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5G 이제는 갈 거다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지만 네. 아직까지는 암흑기입니다. 암흑기를 네. 어느 정도 살펴할 수 있는 거는 실적이나 이런 매출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RFHIC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역시나 다 같이 가는 건 아니고 RFHIC 같이 선택된 종목들만 갈 것이다. 주가 방어를 어느 정도 했다는 거는 지금 다른 KMW, 오이솔루션 이런 종목보다 매물대가 네. 적다라고 저는 느껴요. 다른 종목들은 진짜 계단식 하락을 거의 2년째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인데 맞아요. 이 종목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세는 나와줬다. 그 네. 말은 다시 한번 5G 관련해가지고 틀 때면 이 종목이 제일 먼저 튀고 오. 오른다. 이 말은 즉 대장주다. 5G 관련 대장주라는 소리라고 저는 느껴요. 그렇습니까? 네. 시장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네. 있고 그래서 다른 종목들이 뭐 10% 20% 갈 때 이 종목은 30% 이상까지도 갈 수 네.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5G 관련된 종목들 가운데서도 정말 많죠? 거기서도 이제 새로운 대장주 자리를 RFHIC가 차지할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정도 이기면 굉장히 네. 강한 것 같은데. 그러네요. 자, 김영호 전문가님 네. 위기감 좀 느껴지시지 네. 않나요? 뭐 그렇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각각의 그런 역할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그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에는 스물셀 관련해서 그렇죠. 대장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이노와이어리스가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23년에 결국에는 이익이 급증을 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광역대가 점점 넓어지면서 여기를 커버해야 되는 이런 중개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미 주가는 많이 내려왔고 22년 동안에도 지금 실적을 내기 위한 그런 지금 기업의 활동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일본 이쪽으로 매출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내년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라는 게 이제 기대감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라서 결국 5G와 6G는 발전해야 되는 산업 안에서 이 스몰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중에서 저는 이노와이러스를 좀 대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노바이러스와 RFHIC 이렇게 두 종목이 나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5G 관련된 종목들 가운데서 두 종목 지금 가격이 올라오는 종목들인데 아직 주가가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좀 포복하는 그렇죠. 수준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4강 진출 종목이 가려지게 될 텐데요. 자, 지금부터 그 결과를 확인해 보시죠.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이렇게 가볍게 네. 좀 갔습니다. RFHIC가 시청자분들의 선택을 확연히 좀 많이 받았군요. 69% 대 31%, 거의 7대 3의 비율로 해서 RFHIC가 승리를 가져가고요. 4강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채팅창에서도 좀 뜨거운 RFHIC가 조금 올라가게 되고요. 네. 이노와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김영호 전문가님, 네.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일단 다음 지점인 목표가 36,000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스몰셀 시장에 대한 그런 캐파가 내년까지 확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실적도 꾸준하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매집하시면 내년에 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노와이러스 스몰셀 시장이 내년까지 좀 캐파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주시면서 36,00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8강의 2라운드 만나보시죠. 자, 오늘장 이사경 월드컵 8강의 2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차전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2차전지 산업에서 이제부터 두각을 완전히 드러내고 있는 종목이죠. E&D입니다. 오늘장 그야말로 주가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3만원 시원하게 뚫어내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거기다가 앞으로 자율주행이라든지 메타버스에 이 눈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카메라 모듈이죠. 나무가 또 올라와 있습니다. E&D 대 나무가 앞으로 미래를 보고 달려가는 두 종목의 대결인데요. 지금부터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호 전문가님, 오늘 이 두 종목 다 굉장히 강했거든요. 어떤 네. 종목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까요? 제가 어제 E&D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네. E&D 고르겠습니다. E&D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E&D로 가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정호 전문가께서는 어디로 가실까요? 저도 E&D. E&D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일단은 E&D로 네. 의견이 좀 모아져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E&D 뭐 오늘 굉장히 강한 종목인데, 자, 사실 뭐 나무가도 그렇죠. 이에 못지않게 오늘 강하거든요. 그럼요. 자,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네. 나무가와 E&D 주가는 강하게 좀 솟구치는 모습이고 둘 다 미래는 굉장히 또 좋아질 것이다 기대감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E&D는 올라가겠고 나무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고 계세요? 일단 섹터 로봇에 대한 섹터 전반적으로는 좀 좋은 부분이 그렇죠, 있다라고 네. 보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산업의 발전에 없어서는 또 안 될 산업이 또 로봇잖아요. 네. 전기차 로봇 이쪽으로 지금 많이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데 특히 네.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이 로봇에 대한 TF팀을 꾸린다고 했을 때 이 삼성의 그 로봇 청소기죠. 네, 맞습니다. 로봇 네. 청소기 이제 눈을 담당한 센서를 네. 공급하는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 로봇 관련주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는 특히 이 제품의 믹스를 통해서 개선을 통해서 영업이익 자체가 굉장히 또 좋아질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주가 자체가 저평가 국면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향후에는 이제 XR 기기라든지 아니면 차량용 특히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자율 로봇 쪽으로 또 센서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나무가는 좀 주목을 해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 삼성과의 연결된 이런 종목들은 특히나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거기다가 이 뭐 2차 전지 화재 방지를 해주는 첨가제에 대한 특허도 이렇게 내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부가적으로도 이렇게 뭐 테마적으로 그 재료가 크게 수급이 들어오지 않겠지만 어쨌든 재료 자체를 좀 성장성이 있는 쪽으로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무가는 여러 가지 뭐 뉴스들 이슈 터질 때마다 여기저기 엮일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자체적으로는 거래량이 좀 한번 크게 나왔다가 지금 좀 쉬어가는 국면이다. 그래서 매집을 계속해서 해 나가면 결국에는 주가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평단가 낮추면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나무가도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E&D 특히 네.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환경 자체가 너무 감축법 이후로 더 좋아지고 있어요. 네. 특히 LG엔솔, 삼성 SDI, SK온 같은 경우에는 북미 지역에 이미 공장을 갖추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혜택을 많이 받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아래에 이제 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까지도 지금 환경 자체가 너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E&D 특히 이후에 원자재법의 가장 큰 뭔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서 예. 저는 2차 전지 쪽이 더 강하다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강한 상승은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네. 나무가도 좋지만 E&D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우위를 가져갈 수 있겠다. 이런 판단 내려주셨습니다. 네, 이정호 전문가님도 같은 선택 해주셨는데 카메라 모듈 시장도 만만치 않지 않나요?
카메라 모듈 시장을 보는 것보다 나무가가 네. 오늘 좀 올랐던 이유는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해요. 약간 이번 아이폰 14 나오면서 네. 약간 기대감. 여기서 VR, AR 네네. 관련해가지고 뭐 그렇죠. 헤드셋이 네. 나오나 안 나오냐 약간 이런 기대감 때문에 나무가가 좀 올랐다라고 보고 있고 네. ENDD 같은 경우에는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약간 다른 사업을 하다가 뭐 2차전지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주가가 많이 올라가줬던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상반기에 일단 어떤 공장이나 이런 부분 캐팔 증설을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 내년부터 이제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이 나온다라고 한다라면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네. 관련해가지고 2차전지가 되게 핫하잖아요. 그렇죠. 2차전지가 어떻게 본다라면은 지금 올라갔던 종목들은 한 박자 쉬고 있고 약간 바닥권에 있던 종목들이 다시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나오는데 네. 그런 모습세가 나온다라고 할 때 저는 2차전지가 아직까지는 더 낫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나무가는 상대적으로 이런 주가 강세가 약간 반짝하고 그칠 수 있지만 이 ENDD는 쭉 지속적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한 번씩 올라가줬다가 다시 네. 조정 들어오고 다시 올라가줬다가 또 조정 네. 들어오고 약간 이런 모습세가 지속적으로 나왔던 모습세가 나오고 그러네요. ENDD 같은 네. 경우도 조금 요즘 2차전지 흐름이랑 약간 비슷하게 흘러갔지만 오늘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왔던 부분 약간 가벼운 종목이 먼저 갔던 부분이 봤을 때 2차전지도 이제 ENDD가 신호탄을 쏘고 나서 다른 2차전지 관련주들 좀 대형주들이 오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ENDD와 함께 그 나무가의 대결을 8강의 2라운드로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종목 가운데서 일단 승자는 두 분의 전문가의 의견이 일치가 됐기 때문에 네. ENDD로 저희가 4강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둘 다 오늘 장에서 워낙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어땠을까도 좀 나뉠 수가 있거든요.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띄워주시죠. 과연 나무가도 선박이 줬어요. 그러네요. 그렇지만 네. ENDD가 역시 우위를 좀 가져갑니다. 6대4 비율로 해서 ENDD가 승리를 가져갔고요. 만장일치입니다. ENDD 바로 4강으로 올라갑니다. 네, 두 종목 다 오늘 굉장히 시장에서 강했지만 네. 시청자분들은 ENDD를 선택해 주셨네요. 나무가 같은 경우에는 김영우 전문가님 네.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나무가는 일단 14,000원 지금 일단 잡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14,000원 지금 현재 중간에 한번 거래량 크게 들어왔다가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위에서 매집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나쁘지 않은 평단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집을 해 나간다면 나무가는 다시 한번 그 평단가에 이루는 그런 목표가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무가 지금부터 매집하라는 말씀 주시면서 긍정적인 전망 주셨네요. 14,00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해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이제 8강의 3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 장 이상의 월드컵 8강의 3라운드 대결입니다. 요즘 장에서 슬슬 또 화제가 되는 종목들이 자동차 그리고 조선 이런 종목들이 있죠. 자, 그 중에서도 자동차 부품과 조선 기자재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먼저 명신산업인데요. 이 종목은 지금 일단은 뭐 테슬라와도 연관돼서 이런 기대감 강하게 받는 종목이고요. 게다가 또 동성화이텍 이 종목 조선 기자재 중에서도 강한 종목이죠. LNG에서 보냉제를 만드는 종목입니다. 자, 명신산업 대 동성화이텍의 대결 둘을 붙여본다면 승자가 누가 될까요? 자, 지금부터 결과를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네, 이정우 전문가님, 자동차 부품주인가요? 아니면 조선 기자재인가요? 둘 다 요즘에 시장에서 되게 핫한 수혜주라고 그렇죠, 볼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환율 수혜주로도 조선 그리고 자동차를 대표적으로 꼽고 있는데 요즘에 여기서 좀 저는 봤을 때 저는 아마도 조선 기자재, 동성하이텍이 좀 낫지 않나. 네. 왜냐면 자동차 네. 부품 회사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고를 네. 종목들이 되게 많다고. 굉장히 보고요. 많아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조선 기자재가 좀 압축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약간 동선 하이텍이 그 부분에서 네.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동성화인텍이 조금 더 우위다. 이렇게 이정호 전문가께서 판단을 내려주신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어디로 가실까요? 저는 명신산업으로 가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흔들림 없이 명신산업 그러네요. 반대편으로 딱 가셨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명신산업과 동성화이텍 각각 한 표씩 받으면서 승부가 다시 좀 엇갈리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각자의 골라주신 종목들에 대한 어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정호 전문가님 간단히 좀 언급해 주셨는데 이번엔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신산업도 사실 뭐 괜찮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죠. 조선기자재 그중에 동성화이텍이 좀 더 낮게 볼 수 있는 이유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보시죠? 대표적으로 수주 잔고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 네, 지금 무조건 솔직히 말해서 자동차가 잘 팔리고 있다라고 네. 하잖아요. 맞아요. 현대차 뭐 기아 그렇죠. 수출도 늘어나고 뭐 좋다고 하는데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네. 떨어질 일밖에 없다. 지금 글로벌 거의 탑 3까지 들어갔다는 거 예. 나오는데 솔직히 탑 1, 탑 2는 못 이깁니다. 부동의 1, 2위고. 네, 부동의 1, 2위입니다. 이제 내려갈 일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올라가기 쉽지 않다는 거죠. 네, 이제. 쉽지 않다는 거죠. 예. 네,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로는요. 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넘버원 탑이다. 그렇죠. LNG 관련해가지고 넘버원 탑인데 뭐 맨날 나오는 뉴스가 글로벌 수주 싹쓸이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뉴스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낼 것 같고 수주 잔고가 많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일감이나 이런 부분은 다 해결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조선업종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뭐랄까 인력난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힘들다라고 나오는데 네. 이런 기자재 업종은 그런 부분이 너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다. 크게 영향이 없는 거예요? 네, 크게 영향이 없다는 이유가 뭐냐면 어느 정도 자동화 공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생산이 되는 거고 조선은 어느 정도 인건비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투입되는 부분도 있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나 이런 부분은 그런 리스크는 없기 때문에 잘 갈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가장 큰 이유는 수주 잔고가 제일 컸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알겠습니다. 사실 명신산업도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렇죠. 최근 들어서 조선 기자재 쪽에서는 네. 워낙에 가파른 상승이 좀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시점에 조선 기자재가 좀 더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자동차는 어떻게 본다면 먼저 올랐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약간 주춤해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올라가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도 약간 꺾였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요즘 시장에서 가고 있는 업종이 없습니다. 맞아요. 오늘 그리고 같은 오래 그렇죠. 가지도 못해요. 네, 오래 가지도 못해요. 그나마 뭐 하나솔루션, 태양광이 좀 잘 간다. 그 종목은 잘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그런 부분 봤을 때 조선 같은 경우도 무작정 올라가는 것보다는 한 템포 쉬어가서 올라가는 게 더 낫다. 이게 자연스럽다. 네,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동성 화인텍에 대해서 자세히 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정호 전문가의 의견이었고요. 네. 자, 김영호 이번에는 전문가님은 또 반대로 명신산업 선택해 주셨거든요. 네. 근데 명신산업도 지금 많이 올랐어요. 전고점 근처까지 거의 올라갔는데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근데 뭐 차트를 줄여보시면 처음에 상장 이후에 이제 네. 그때 당시 이제 테슬라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많이 갔었어요. 맞아요. 네. 뭐 KC라든지 뭐 명신산업 이 모회사를 할 수 있는 뭐 MS 오토텍 이런 주가들이 많이 갔었는데 테슬라에 TN만 붙으면 갔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은 사실 그런 부분보다는 펀더멘탈로 좀 승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뭐 아까 이제 자동차 업종을 얘기했지만 전 자동차 업종에 포함이 되긴 하지만 저는 전기차는 좀 따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핫스탬핑 공법이라고 하는 이 전기차에는 경량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핫스탬핑 공법이라는 한 번에 찍어내는 공법으로 이 차체를 만들게 되면 굉장히 가벼운 그런 경량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명신산업이 이 MS 오토텍 이나 아니면 시몬테크 그리고 시몬 USA라는 그런 해외 법인을 통해서 지금 테슬라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중에 또 전기차를 확대하는 데 있어서 모멘텀으로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원자재 값이 네, 상승하는 맞아요. 그런 이유 그리고 전기차의 수요는 일어나는데 공급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가격이 좀 많이 올랐죠. 네, 가격을 네. 많이 올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팔린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 이 명신산업 이 테슬라에 납품하는 명신산업에게는 굉장히 호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본다면 지금 현재 이 BEV라고 하는 그런 산업 자체에서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네. 이 명신산업은 뭔가 자동차 업종이라기보다는 전기차 쪽으로 보면서 그러네요. 이 수요가 확대되는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집중을 해볼 수 있다.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1, 2등은 못 이기다. 테슬라 이기기가 좀 힘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 국내 그런 자동차 업계 특히 IRA 그런 감축 법안과는 조금 다른 결로 그렇죠. 봐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명신산업 대 동성화인텍 일단 뭐 두 분의 선택을 한 표씩 받아놓은 네.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시청자분들의 선택을 들어봐야 되겠죠. 그 선택에 따라서 4강 진출 종목이 가려집니다. 자,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요, 상당히 또 박빙의 그러네요. 승부가 됐습니다. 역시 시장에서도 최근에 강한 모습을 드러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선택이셨을 것 같은데요. 자, 그 결과는 어찌됐든 동성화이텍으로 가게 됐습니다. 55% 가져갔고요. 동성화이텍, 조선 기자재로 4강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김영우 전문가님 가격 네. 전략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명신산업은 저는 이제 3만 원까지 제시를 일단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3만 원이 어떻게 본다면 이제 기대감과 실적을 동반을 했을 때 합쳤을 때 적정한 밸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전기차에 대한 그런 전기차 자체에 대한 그런 사업 비중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명신산업의 주가가 결정이 된다. 3만 원까지는 좀 적정한 밸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신산업 3만 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고요. 전기차에 대한 흐름도 계속해서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지금 3라운드까지 만나봤고요. 이제 8강의 4라운드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8강의 4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올라온 종목은요, 덕산데코피아입니다. 덕산데코피아는 2차전지 관련주죠. 오늘장 전해질 공장 증설을 추진한다, 이 소식과 함께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전력 사업의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사우디에서 벼락기 수주 소식을 전하면서 강세를 보여주는 종목, 덕산데코피아와 현대일렉트릭의 대결은요,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정우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메리트 있나요? 저는 여기서 네. 현대일렉트릭 하겠습니다. 현대일렉트릭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정호 전문가께서는 현대일렉트릭으로 잡아주셨고요. 네, 김영우 전문가님께서는요? 네, 저도 현대일렉트릭이요.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일렉트릭으로 또 의견이 모아진 그러네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를 좀 자세히 네. 들어볼게요. 자, 이정호 전문가님, 현대일렉트릭, 덕산테코피아보다 조금 더 낮게 보신 이유 어떻게 보실까요? 물론 덕산데코피아도 좋다라고 네.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2차전지 아까 전에 강조해 주셨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런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저는 느껴요. 기존에 OLED 반도체 사업을 하고 있다가 네. 둘 다 소재 업종 회사였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나라 OLED 반도체 소재 업종 하는 회사들이 2차 전지 소재 업종으로 약간 탈바꿈하는 모습세가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같이 가는. 네, 그거는 되게 의미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느끼고 네.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슈퍼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비수기도 존재를 한다라고 네. 말씀해드리고 싶은데 그런 비수기를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해소할 수가 한다라면 시장에서는 뭐 이런 소재 관련 업종들의 재평가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 말씀 덕산데코피아는 이제는 시세가 초입이다라고도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그렇게 올랐는데 불구하고요. 네, 근데 현대일렉트로닉을 본다라고 한다면 예. 얼마 전에 사우디 전력청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네. 네. 요즘 시장의 제일 큰 하도는 저는 네옴시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네옴 엄청난 돈이 달려있죠. 그렇죠. 엄청난 돈 그리고 엄청난 규모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예. 기간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본다면 사우디 숨은 네옴시티 찾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현대일렉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소리 소문 없이 오르고 있는 종목이에요. 예. 네, 다른 뭐 현대에너지솔루션이나 이런 부분은 올라갔다가 조정 주고 뭐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 현대일렉트로닉은 그냥 올라가고 있다. 저도 오늘 차트 네. 보고 깜짝 놀랐어요. 현대일렉트릭이 이렇게 올라갔다고 네. 싶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약간 특성상 진짜 알짜배기인 종목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본다라면 요즘에 에너지 그러잖아요. 네. 에너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배전반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 에너지를 어떻게 운영을 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 솔루션 회사로서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설치나 이런 부분이 태양광이 설치가 된다라고 하는 게 끝이 아니라 그 만들어진 태양광 에너지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까? 이런 부분에 있을 때 현대일렉트로닉이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고 이번에 사우디 전력청과 이런 공급 계약을 하면서 저는 어느 정도 그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은 인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지속적으로 이제는 네옴시티가 부각이 되면 될수록 이 현대일렉트로닉을 비롯해가지고 나머지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점차 부각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님, 이 현대일렉트릭 굉장히 좋게 평가해 주셨는데 네. 덕산테코피아가 최근에 많이 숨죽여왔다가 갑자기 또 급등세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또 새롭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E&D와 비슷한 느낌이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차 전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 업황 자체가 매크로 환경이 너무나 좋아지면서 네. 이 후발주자들이 좀 가고 있다. 환경들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덱산테코피아 같은 경우 이제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덕산 일렉테라가 네. 지금 1,300억
전에 공장을 좀 증설을 추진한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이 IRA 감축법에 좀 최대 수혜주로 또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지금 이 OLED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반도체를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소재 기업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로 들어갔던 분들도 지금은 이제는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안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올해는 내년을 위한 준비 기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 자회사에 대한 실적이 개선이 된다면 이 덕산 데코피아도 이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까지 같이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네. 여력이 네.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 일렉트릭을 둘 다 이제 골라주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 얘기 좀 더 추가적으로 이따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각으로 현대 일렉트릭을 올려보겠는데, 그 아쉽게 떨어진 종목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게 갔을지도 지금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 띄워주시죠. 오, 와, 이렇게 갔습니까? 오, 네. 시청자분들은 50대 50으로 갔습니다. 전문가분들은 여지없이 현대 일렉트릭으로 딱 그러네요. 골라주셨는데, 덕산테코피아도 역시나 최근장에 무섭게 좀 올랐기 맞아요. 때문에 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네요.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50대 50으로 두 종목이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두 분 전문가 의견이 현대 일렉트릭으로 일치가 됐기 때문에 이 종목 사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많은 시청자분들이 선택해주신 덕산테코피아 관련해서는 이종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덕산 데코피아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부담되는 가격이다라고 네. 생각이 들고, 갑자기 크게 올라서. 네, 저는 약간 2만 원 초반대, 2만 500원 정도 들어왔을 때 진입하는 게 괜찮다라고 보고 네. 목표가는 2만 4천 원 정도가 괜찮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덕산테코피아 24,400원 정도에서 진입하시고, 네, 네, 24,400원 정도, 25,000원 정도여서 진입하시고 목표가는 24,000원으로 잡아주셨네요. 예. 잘 참고하셔서 대처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4강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장 이사경 월드컵 4강의 1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5G 통신장비 하나 올라와 있죠. RFHIC 앞으로도 치고 나갈 그 상승 기대감 그 점을 또 눈여겨보셨던 이정호 전문가 의견도 한번 들어봤었던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E&D 2차전지 소재 산업 진출로 인해서 그 기대감이 점점 증폭되는 종목입니다. 자, 5G와 2차전지의 대결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이종호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나올까요? 저는 RFHIC가 여기서 더 낫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꾸준히 5G 밀어주시네요. 대장이라고 또 꼽아 네. 주셨던 만큼 RFHIC로 가주셨고요. 네, 김영호 전문가님은요? 전 E&D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이렇게 알겠습니다. 또 엇갈리는 선택이 네. 나왔습니다. 자, 이 RFHIC 대 E&D. RFHIC는 정말 오랫동안 소외받다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E&D 새로운 앞으로 기대감으로 인해서 2차 전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이종호 전문가님, RFHIC 역시 그 5G 대장으로 꼽아주신 만큼 이 종목은 강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2차 전지보다 더 낫다고 보시는 거 보니까. 제가 그런가요? 너무 강하게 말했나요? 그런 게 아니라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둘 중에 어떤 종목이 수익을 줄까라고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네. 지금 가격대에서 들어갈 종목 RFHIC가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 가격적인 종- 면을 생각하신 네, 거군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 RFHC가 지금 어떻게 본다라면 5G뿐만 아니라 방산 쪽으로도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 왜냐하면 여기가 젠 트랜지스터랑 증폭기 관련해가지고 네. 국내 유일 업체인데, 그래요? 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종목이 다른 종목이 다 떨어져도 약간 주가 방어를 한 이유이지도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네. 있어요. 이번에 어떻게 보면 5G 진짜 이번에 갈까라고 네. 다들 고민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실적이 1분기, 2분기 다 솔직히 말해서 다 안 좋습니다. 5G 관련 업체들이. 근데 3분기부터는 어느 정도 좀 개선되는 부분도 있고 흑자로 나오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 RFHIC도 약간 3분기 기대감, 그러니까 컨센서스상에서는 약간 흑자 전환을 기대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흑자 전환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5G가 이제 다시는 다시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E&D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나 이런 부분이 단기간에 좀 어느 정도 올랐다. 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RFHC가 지금 가격대에선 들어가기 더 적합하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타이밍을 주목해 주신 것 같습니다. RFHIC 이제 막 올라오는 종목이고, 거기다가 앞서도 언급도 해주셨지만
이 종목 이제 5G로만 국한시킬 종목은 아니다라는 네. 점도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이정호 전문가의 의견 RFHIC였고요. 김영우 전문가님은 또 반대로 선택을 해주셨는데 네.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약간 5G에 대한 아쉬움 이런 것 때문에 2차 전지로 선택해주신 걸까요? 일단 5G는 지금 잡게 되면은 네. 반등구가 잡게 되면은 굉장히 또 큰 사이클을 한번 진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근데 저는 좀 더 확실한 부분으로 더 가고 싶다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E&D 즉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 지금 제대로 거듭나고 있는 E&D 쪽으로 저는 많이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이번에 유럽의 원자재법으로 인해서 지금 중국을 벗어나자 탈중국 기조의 그런 배터리 공급망이 재정비될 경우에 아마 E&D가 수혜를 많이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E&D가 지금 2차 전지 밸류 체인으로 편입이 되었고 내년 매출자로 이제 1,000억 정도가 증가를 한다고 해요. 네. 그렇다면 이 주가의 그런 모멘텀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다. 즉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일 수도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지금도 많이 올랐는데 지금이 저평가 구간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2차 전지 밸류체인으로 포함이 되는 순간,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는 순간, 이 E&D의 그런 주가는 다시 레벨업 돼야 되는 저는 필요가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촉매 소재라는 그런 매출,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외형이 지금 또 확대가 되고 있고, 거기다가 2차 전지 소재 업체로서의 체질 개선까지 이뤄낸다면, E&D는 한번 주가가 레벨업 될 수 있는 모멘텀이 좋은 환경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RFHIC 대 E&D 각각 전문가의 의견 일단 한 표씩 받아놨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이 결승으로 올라가는 종목은 시청자분들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골라주셨을까요? 지금 결과를 띄워주시죠. 이거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네. 어떤 종목입니까? 오! 예! 박빙의 승부였습니다. 네. 자, 그 중에서도 RFHIC가 5G 대장주로 지금 거론이 되는 종목이, 이 E&D를 무찌르고 네. 결승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전문가님 왜 터주신 거죠? 이정호 전문가님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네. 이정호 전문가님 티켓은 못 드립니다. 오늘도 가스가 많이 새시네요. 자, 그럼 이 RFHIC, 저 가격대를 이거 올리고 했고요. 네. E&D를 알아봐야죠. 네. 네. 저도 정신이 없네요. 네, 그럼 가격 전략을 알아볼 텐데요. 김영호 전문가님, E&D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RFHIC 꼭 티켓 획득하시길 기원하겠고요. 네. 저도요. E&D 목표가는 35,000원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질 개선이 확실히 된다고 한다면 내년이 저는 더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라고 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E&D 35,000원으로 가격 전략 잡아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4강의 2라운드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4강의 2라운드로 가보시죠. 첫 번째로 조선 기자재 종목이 올라왔습니다. 자동차 부품인 명신산업을 누르고 동성 화인텍이 올라와 있고요. LNG에서 보냉제 담당하는 종목이죠. 자, 그리고 이와 맞붙는 상대는 현대 일렉트릭, 대한민국 그 전력 사업의 대표 주자 중 한 명입니다. 자, 현대 일렉트릭도 에너지 관련돼서 요즘에 굉장히 부각받은 종목이고요. 주가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동성 화인텍 대 현대 일렉트릭의 대결 지금부터 맞붙여 보겠습니다. 네, 김영우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나을까요? 이거 어렵네요. 네. 지금 자리로는 동성 화이텍이 더 좋은데 저는 네. 현대 일렉트릭 고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갔지만 더 갈 수 있는 여력을 눈여겨보신 게 아닌가 싶네요. 네. 김영우 전문가의 의견 현대 일렉트릭이고요. 네, 이정우 전문가님께서는요? 동성 화이텍이 차트는 진짜 좋네요. 네. 그렇죠. 현대 일렉트로닉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오늘 페이크를 주시는 건가요? 자, 이렇게 이정우 전문가도 네. 현대 일렉트릭으로 갔습니다. 와, 네. 현대 일렉트릭은 앞서 8강도 그렇고 4강도 그렇고 가볍게 두 분 전문가의 의견을 그러네요. 모두 네. 지금 획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일단 이 종목은 결승으로 올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김영호 전문가님, 네. 동성 화이텍 상당히 좀 아쉽게 됐네요. 아쉽죠. 예, 네. 이 종목 지금 딱 들어가면 그렇죠.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지금 LNG선에 대한 일감이 2027년까지 다 마감이 되어서 지금 일단은 말 그대로 수주 잔고 자체가 꽉 찬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이 인력난에 대한 부분들만 해결이 된다면 매출은 그냥 그대로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저는 그거보다는 지금 볼 수 있는 종목인
제가 뭘 골랐죠? 동성화이팅 제가 너무 빠져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네, 현대일렉트릭을 제가 좀 보고 있는 이유는 앞서 RFHIC 충격을 많이 받으셨군요. 네,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네. 계속 이어가 주시죠. 네, 전기를 맞은 것 같네요. 네.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네옴시티에 대한 인프라 구성 그리고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에는 인프라 구성이 지금 남아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전반적으로 다 담당을 할 수 있는 그런 배전반에 대한 네. 기대감이 저는 더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특히 네옴시티에 대해서 현대가가 뭔가 좀 의미 있는 그런 실적들을 따낸다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인프라 구성을 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또 1등주가 일렉트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 기대감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금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거 현대 일렉트릭 한번 크게 내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도 있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현대 일렉트릭이 일 한번 크게 내겠다. 네. 이런 말까지 또 해주셨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정호 전문가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이정호 전문가님, 마찬가지로 현대 일렉트릭 여지없이 또 가주셨는데 동성화이텍에 비해서 이쪽으로 그렇게 쉽게 가주신 이유 어떻게 보실까요? 요즘 다들 그러실 거예요.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수소를 사야 되냐, 풍력을 사야 되냐, 태양광을 사야 되냐 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맞아요. 생각하는데 그런 고민하실 필요 없는 종목입니다. 그냥 현대 일렉트릭 그렇죠. 가라. 네. 현대 일렉트로닉 그거 관련해가지고 네.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부분을 다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걸 가던 이 종목은 엮일 수밖에 없다. 또한 원전으로 가도 엮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력반, 원전도 배전반 하고 뭐 있죠. 이런 네. 부분까지도 다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가는 이유가 그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현대 에너지 솔루션, 현대 일렉트닉 약간 이런 네. 두 회사가 약간 특징이 약간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어떻게 본다라면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조선 기자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식은 약간 기대감이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동선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돈은 벌고 있습니다. 벌고 네. 있고 나중에 벌 돈도 있어요.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네. 조금씩 늘어날 것 같아요. 근데 현대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터지면 얼마를 벌지 모르겠어요. 이게 만약 진짜 여기 이번에 네. 사우디 전력청에서 약 600원대 수주를 받았는데 다음번에 1000억 넘고 갑자기 조 단위로 넘어가면 네. 그때부터는 주가가 다시 한번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네옴시티 정말, 들어가는 네. 돈이 어마어마하니까요. 네, 어마어마하니까요. 그거에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네옴시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0% 신재생 에너지로, 친환경 에너지로 구성을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 봤을 때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부분은 부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건설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이 패키지적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현대일렉트로닉은 진짜 아까 말씀해준 것처럼 일 한번 크게 치겠네요. 네, 일 한번 크게 네. 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런 막강한 기대감으로 두 분 다 현대 일렉트릭을 골라주셨고요. 이런 기대감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까요? 지금 확인해 보시죠.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동성화이텍 상당히 선방해 줬지만 그러네요. 역시 현대 일렉트릭이 조금 더 승리를 가져가게 되는 결과가 나왔네요. 자, 58% 가져갔고요. 현대 일렉트릭 바로 결승으로 올라갑니다. 네, 그래도 40%가 넘는 시청자분들이 선택해주신 동성화인텍 관해서는 이정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동선하이텍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대가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서 조정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14,000원 부분에서 한번 저항을 맞았었는데 네. 이 가격대에서는 다시 한번 올라갈 경우에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낫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14,000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성화인텍 목표가 14,000원으로 잡아주셨네요. 참고하셔서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대망의 결승전만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의 메인주는 어떤 종목이 될지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자, 오늘 장 이상의 월드컵 대망의 결승전입니다. RFHIC 이정호 전문가의 픽으로 여기까지도 솟구쳐서 올라왔습니다. 5G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도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와 맞붙는 상대는 현대 일렉트릭입니다. 8강도, 4강도 압도적으로 승리를 챙겨서 올라왔던 종목, 주가도 정말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자, RFHIC 대 현대 일렉트릭, 이 승부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네, 김영호 전문가님, 네. 에너지인가요? 5G인가요? 저는 왠지 이정호 전문가님께서 RF를 고를 것 같아서 저는 더 좋다고 할 수 네. 없죠. 좀 다르게 좋은 현대 일렉트릭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쇼크를 회복을 못 하셨군요. 네. 자, 이렇게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현대 일렉트릭 꼽아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정호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둘 다 단기적으로도 좋고 장기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고민하는 네. 척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진짜 너무 고민 많이 속보일까 됩니다. 봐요. 네. 네.
아니, 여기서 저는 현대일렉트릭이 가겠습니다. 깜짝이요. 이거 진심으로 선택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앞서도 이정호 전무께서 현대일렉트릭 이거 진짜 일낼 수 있다라는 네. 아주 강한 의견을 그렇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납득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현대일렉트릭 두 분 다 골라주셨고요. 자, 김영호 전무관님. 네. RFHIC보다는 역시 현대일렉트릭 이 종목이 진짜로 사고 칠 거다. 이런 얘기시죠. 사실 네. 사고는 뭐 이렇게 단기적인 이벤트는 현대일렉트릭이 칠 것 같은데 네. 네. 이 지금 목표하는 그런 그러니까 종목을 고르는 데 있어서 어떤 종목을 고르는 것보다 어디 잡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RFHIC는 그런 귀의 요소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5G에서 6G로 넘어가는데 반드시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네.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겐 트랜지스터라는 그런 부분들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이제 쓰임새가 많아지면 질수록 나중에 이제 이 통신에 대한 5G, 6G에 대한 인프라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건데 네. 결국에 이 부분이 나중에 또 발전해야 되는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네. 실적적인 부분에서 주가가 올라간다면 굉장히 크게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네. RFHIC가 뭐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더 강한 이벤트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즉 사이클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근데 현대일렉트릭은 아무래도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이라든지 아니면 현대홈시티와 이루어지고 네. 있는 그런 너무 얘기들 강하죠. 네, 네. 맞습니다. 키워드가 너무 정말 네. 당장 강력하네요. 네, 맞습니다. 현대가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두 종목 모두 좋은 종목이겠지만 현대일렉트릭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단기적으로 조정자리 잘 잡는다면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을 또 편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현대일렉트릭에 더 네. 크게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정호 전문가님. RFHIC를 그렇게 밀어주셨는데도 현대일렉트릭을 조금 더 낫다고 판단을 해 주셨습니다. 둘 다 좋지만 현대일렉트릭이 그만큼 좋은 이유가 확실히 있나 보죠. 네, 맞습니다. 네. RFHIC도 물론 좋습니다. 물론 네.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5G를 떠나서 우리가 미래화 사회로 간다라고 한다면 다 통신 장비가 되게 그렇죠. 중요하다고 말씀해드리고 네. 싶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UAM 그리고 우주항공 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리고 뭐 자율주행 이런 부분 봤을 때 다 언젠가는 이 통신 무선 통신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한 축을 담당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렇지만 현대일렉트릭이 갖고 있는 매력도가 너무 높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게 네옴시티 관련주로 지금 엮이면서 계속 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신재생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어떻게 본다라면 중축이 되는 부분이 약간 엮였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요즘에 시장에서 태양광이 되게 잘 가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미국에 있는 인플레이션 관련법 때문에 오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랑 네옴시티랑 겹치는 게 유일하게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네. 뭐 대표적으로 태양광, 뭐 풍력이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 네. 이 두 개는 겹치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 같고 어느 정도 조정은 있겠지만 저는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진짜 한번 일 낼 종목이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해드리자면 네. 너무 높다라고 하셔서 지금 이 가격대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하시는 고민하실 분들도 것 있죠. 같아요. 네. 네, 들어가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자세한 얘기는 조금 이따 더 네. 들어보도록 네. 할게요, 가격은. 자, 두 분 다 현대일렉트릭을 골라주셨고요. 시청자의 의견까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상당히 막빙의 승부가 그러네요. 됐거든요. 그렇지만 역시 현대일렉트릭이 강하긴 강합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현대일렉트릭이 조금 더 근소한 차이로 우위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 이사기 월드컵 대망의 미인주 은세거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의 메인주는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RFHIC를 누르고 현대일렉트릭이 최고의 미인주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략을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RFHIC 관해서는 우리 김영호 전문가님 네.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목표가는 3만 원을 잡고 있는데 사실 이 RFHIC 관련해서는 거래량이 좀 더 나와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매크로 환경 자체는 충분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지금 단기적으로는 3만 원까지는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목표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RFHIC 긍정적인 전망 주시면서 3만 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네요. 그럼 오늘의 미인주죠. 현대일렉트릭 관해서는 우리 이정우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근질근질 하셨잖아요. 네. 네, 이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앞자리 바뀌는 것까지도 가능하다고 말씀해드리고 싶어요. 네네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좀 어느 정도 장기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네. 38,000원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1차적으로 목표가를 달성하시고 그 다음에 4만 원 이상까지도 가는 주식이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일렉트릭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많이 올랐지만
지금 들어가도 좋다는 말씀까지 해주시면서 1차적으로는 38,000원 그리고 그 이후에는 4만 원 이상까지도 보는 거 말씀해 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은 이렇게 현대일렉트릭이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다양한 조언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